대한민국 상위 4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장질환. 관절기인 가을엔 특히 장질환 환자 수가 더욱 급증한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런 질병이 더 진행하면 추후에 대장암 같은 병도. 말하기 힘든 비밀, 변비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장에 유해균이 많아지면 면역적으로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하면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종 유산균 제품들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일까? 생유산균 가루약을 사 먹었는데 설사가 나요. 건강을 위해 먹는 유산균 제품의 화려한 효능 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혈당이 좀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다든지 좀 비만이 될 수 있다든지. 유산균 음료 과다 섭취 시 당뇨와 비만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약이 되는 유산균과 독이 되는 유산균, 그 진실이 궁금하다. 장석 유익균을 지켜 대장암도 이겨내게 한다는 이것의 정체가 밝혀진다. 유산균을 먹을 때 중요하다는 이것, 유산균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 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닥터즈하고 20명의 체험단이 간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뒤끝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TV 주치 닥터지바고의 대한민국 장 건강 프로젝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지바고의 새로운 MC 김현웅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추. 네, 이곳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쳐줄 닥터지바고 하우스입니다. 아우, 진짜 딱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일단 네. 부엌이잖아요. 그쵸? 우리의 건강이 부엌에서 나오거든요. 오, 네. 그건 몰랐네요. 예.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유승욱 씨 열심히 하시던데 뭐라고 네.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네. 이게 유산균 음료예요. 유산균 음료에 네. 우유를 붓고 이렇게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저어요. 네, 이렇게 붓고 네. 이렇게 저으신 다음에 네. 상온에서 한 8시간 정도면 네. 이게 요거트가 완성이 되거든요. 아, 우리가 그 유산균을 위해서 먹는. 네. 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처음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야, 저를 위해서 선물까지. 오, 새콤하고 맛있네요. 너무 달지도 않고. 예.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산균을 열심히 챙겨 먹는다 그래요. 맞아요. 유산균 판매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유산균을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네. 한국인의 장 건강은 쉽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병이 장질환입니다. 2015년 여름 무더위로 유난히 뜨거웠던 대한민국. 더위가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낮과 밤으로 커진 일교차, 그와 함께 찾아온 가을철 건강 적신호. 당신의 장 건강이 위험하다. 관절기 불청객 장질환. 복통과 설사뿐 아니라 그 증상도 다양하다. 계절이 바뀌니까 아랫배가 살살 아프면서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장도 좀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아무래도 일교차 때문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네. 관절기 장질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교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 부조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장질환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2015년 가을, 대한민국은 지금 장 때문에 힘들다. 당신의 장은 안녕하십니까? 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례자를 찾아간 것. 건강한 모습으로 산책을 즐기고 있는 중년 여성 조경순 씨.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는 집 앞 출입도 어려웠을 정도라는데, 일어나서 발등이 막 부어서 이 신발을 신을 정도도 아니니까 걷지를 못하고 집안에서만 살았죠. 이렇게밖에 못 걸었죠. 이렇게. 왜냐하면 발에 부어가지고 거기다 힘을 주면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서의 진단은 류마티스 관절염.
도대체 그녀의 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예전에는 일어나면 손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지 않았고 손가락이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거 저 장애인 등급 못 받느냐고까지 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알러지성 피부염으로 가려움의 고통까지 극심했는데 사실 그녀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다. 남에게는 말 못할 고통 변비. 그녀에겐 상고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화장실에 한 번 들어가면 기본 30분은 사투를 벌였어야 했는데 제가 변비가 심할 때는 이렇게 가스를 배출하면 여러 사람이 다 도망갔거든요. 장 속에 있는 유해균하고 유익균만 이 바란스를 맞춰주게 되면 염증은 다 사라진다고 그 박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변비로 장내 독소가 심해지면 혈관을 타고 흡수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역 질환은 우리의 장내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장내 세균하고 연관된 이제 질환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토피, 뭐 알러지성 질환, 과민성 장증후군, 그다음에 뭐 감염성 장염 이런 것들인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당뇨, 비만, 뭐 대사증후군, 뭐 심혈관 질환, 뭐 심지어는 대장암까지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 몸속 면역 세포의 70%가 존재하는 장. 유익균과 유해균의 8대2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장내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 균형이 무너질 경우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장 건강을 챙기면서 그녀가 고질적으로 앓았던 면역 질환, 알러지성 피부염과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나아지고 있다는데 그녀는 직접 느낀 몸의 변화로 장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있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장질환.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질환은 과민성 장증후군이다.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질환 과민성 장증후군. 예민한 장의 소유자 33세 영업사원 이욱진 씨. 저는 신경은 안 쓰고 집사람이 신경을 많이 써주죠. 따로 뭐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운동을 뭐 제대로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평소 외근이 많은 욱진 씨. 빅맥 하나. 빅맥 단품으로 하나요? 세트로요? 네, 더 필요하신 거 없으시면 앞으로 와주세요. 네. 지금 제가 점심시간 때를 지나가지고 뭐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어가지고요. 간단하게 햄버거를 먹고 바로 이동해야 돼서. 시간에 쫓기는 영업직이다 보니 이동 중 차 안에서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하는 때가 대부분이라고. 바쁜 그가 이동할 다음 목적지는 어딜까? 화장실 위치 검색? 외출 시 화장실 위치 파악이 필수라는 옥진 씨. 바쁜 그가 또다시 달리는 이유? 장 때문이다. 저는 지하철 출근할 때 그때 지하철에서 고생한 적이 여러 지 있습니다. 옥진 씨의 집. 그의 24시간을 관찰해봤다. 오늘만 벌써 3번째 화장실 출입을 한 옥진 씨. 그런데 피 조각들이 나왔어. 혈변이 나왔다?
심상치 않은 상황.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과연 그의 장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그의 장을 깊숙이 들여다봤다. 그때 무엇인가 발견됐는데 혈관 출혈까지 보이는 상황. 확인차 조직검사로 좀 확인해야겠네요. 잦은 설사로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을 보였던 이욱진 씨. 그의 장 속에 자라고 있던 것은 염증이었다. 그렇게 대수롭게 그냥 생각한 적은 없어서 크게 뭐 염두에 두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 먹어서 그랬나 보다 넘겼지. 하루 한 번꼴로 배탈 증세가 있었지만 심각하게는 여기지 않았던 상황. 그러나 이대로 방치될 경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장 안에 자가면역성 질환이 생기거나 염증이 자꾸 반복되는 상황이 되거나 그럴 때 궤양성 대장염이나 또는 이제 크론병 같은 그런 2차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질병들이 더 진행하면 추후에 뭐 대장암 같은 병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내의 이런 균주들의 정상적인 분포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새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한 대장암. 해마다 계속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로 나타났다. 10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았던 최정순 씨. 당시 대장과 직장에서 10개의 종양이 발견됐다. 저 같은 경우는 대장 직장이 하나도 없고 소장도 절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제가 살아서 걸어 다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만큼도 안 했다는 얘기를 하시죠, 저한테. 암세포가 장 전체로 퍼지기까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했던 최정순 씨에겐 암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고기를 많이 먹지도 않았고 기름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했고 야채 위주의 식사를 많이 했고 거의 외식보다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전혀 저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자, 시청자분들도 장이 예민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조성훈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이게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장이 안 좋거든요. 민감해요. 네, 술 마시면은 바로 설사하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떤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연세가 66이시고 작년에 내시경을 확인하셨으면 아무리 가족력이 있다 하시더라도 현재 대장암이 있으실 가능성은 적다고 보이고요. 이런 말씀하신 증상들은 아마도 뭐 이런 과민성 장 증상이거나 뭐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식사하고 나서 이런 복부 불편감이 있으신 경우는 뭐 과민성 장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이러한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과민성 장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부 위장관 출혈의 가능성이 높고요. 즉 소장과 대장 그리고 항문 쪽에서 뭐 치열이 있거나 이런 치질이 있거나 또는 뭐 염증, 드물게 이런 종양의 가능성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경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어디선가 지금 출혈이 되고 있으시다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빨리 정말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유산균을 잘 챙겨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예, 안타깝게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많은 유산균 제제들이 정식으로 식약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 특히 이런 변비나 거꾸로 이제 설사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유산균을 다량으로 매입하셔서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이 유산균에는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인천의 한 아파트.
늘 속이 불편한 딸 유심 씨와 속 편한 엄마 병예 씨가 함께 생활 중이다. 오랜만에 반가운 신호를 받은 유심 씨. 기회를 놓칠세라 급히 달려가는데 과연? 야, 너 화장실에서 너는 자냐? 30분을 넘겨버리고 있게. 응? 힘들어. 변부위가 불규칙하고 해가지고는 저기 많이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은 또 너무 더 기네요, 더 시간이. 그렇게 30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다. 드디어 나온 그녀. 그런데 그녀가 집어드는 것은 변비야. 그녀는 지금 3일 넘게 화장실을 못 가 뱃속이 더부룩한 상태. 마지막 선택은 결국 변비약이었다. 너무 심할 때는 한 번씩 먹어요. 그러면은 조금 시원하게 별일을 봐서.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더욱 심해지는 변비. 거기엔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 우리가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머리부터 발까지 여러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유가 변이 이렇게 차 있게 되면요, 그 변이 못 나가다 보니까 그 대장하고 많이 접촉하면서 대장 점막을 갖다가 독소가 많기 때문에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장암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딸의 건강이 염려되는 것이 엄마의 마음. 딸을 위해 준비한 것은 바로 유산균이다. 사실 유심 씨는 생균 형태부터 음료 제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을 먹어봤다.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나 아니면 유산균 뭐 보조제처럼 나오는 거, 알약 같은 거 먹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렇게 효과를 크게 못 봐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유산균 제품들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데 장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유산균, 그 안에 숨은 두 얼굴이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유산균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주로 위장관과 관련된 질환으로 설사나 복통, 그다음에 변비 등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외에 피부와 관련된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를 호소하는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가 되고 나서 제품의 기준규격 검사 결과, 그러니까 유산균 외에 이런 복통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혹시 식중독균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검사해본 결과 그런 것들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유산균 제품 섭취 후 부작용 증상을 접수한 건수만 총 398건. 건강보조식품 중 누적 순위 1위다. 인터넷에도 유산균 부작용 관련 글이 계속 오르고 있다. 여보세요? 아니, 저기요. 예, 생유산균 가루약을 사 먹었는데 설사가 나요. 일단 유산균을 구입했는데요. 어제 받아서 오늘까지 2알 먹었는데 설사를 해요. 먹고 나서 계속 가스가 타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유산균이 있지 않습니까? 장 속의 유산균. 그런 것들과 좀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맞지 않는 게, 상성이 맞지 않는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설사를 일으킨다든지, 뭐 복통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 발진이 난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유산균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균을 비롯해 총 4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는 우리의 장. 내 몸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균과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유익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균 음료 없이 못 산다는 한 가정집. 그게 아팠던 일 한 번 없이 건강한 삼남매. 하지만 식사 시간
엄마 속을 태우는 한 가지. 절대 이것만큼은 거부한다는데 바로 김치다. 아무리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도 아이들에게 거부당하는 김치. 하지만 울던 아이의 눈물도 단번에 뚝. 유산균 음료가 가진 효과 중 단연 최고의 효과다. 유산균 제품들로 가득 채워진 냉장고. 떠먹는 것부터 마시는 제품까지 그 수와 종류도 가지가지. 그나마 제가 먹어봐서 그래도 덜 단 제품으로 골라서 먹이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뭐 그게 수치로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 아이들이 또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에 걱정이 되는 편이에요. 유산균 음료에 함유된 당 성분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인데 14개 회사의 제품 당 함유량 평균은 14.52g. 이는 콜라 150ml에 함유된 당 16.7g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질 않는다.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혈당이 좀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다든지 좀 비만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염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릴 때부터 단맛에 길들여지면 소화 비만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식탁 위에 놓여진 또 다른 유산균 제품들. 건강하게 유산균을 섭취하기 위해 선택한 생균 형태의 제품이다. 그런데 분명 냉장 보관이라 명시돼 있다. 실온에 보관했던 유산균 괜찮은 걸까? 프로바이오틱스는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냉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어떤 생명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수 처리를 하지 않은 일반적인 유산균은 섭씨 10도에서 벗어나거나 직사광선을 쬐면 살아남기 힘들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더라도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위에 들어간 유산균은 위산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위산은 우리 몸으로 들어온 균을 죽이는 역할도 한다. 실제 유산균이 위산과 만났을 때와 유산 환경을 관찰해봤다. 인체에서 분비되는 위산과 유사한 산성 용액을 유산균에 떨어뜨리고 20분 후 관찰해봤다. 산성 용액을 떨어뜨리기 전과 비교해 급격하게 활동성이 떨어진 것이 확인됐다. 위에서 살아남더라도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다양한 소화 요소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데요. 이들이 몇 프로가 장까지 살아살 수 있냐, 그 비율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힘듭니다. 결국엔 장 속에 있는 유산균을 살리는 게 가장 힘든 일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장 건강을 위한 육아 동작을 배웠습니다. 김현욱 씨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쉽게 하는 거죠? 네, 같이? 가족끼리? 네. 같이 하면 운동 효과가 더 업이 되니까 네, 같이 저희 파트너가 돼서 연인끼리 또는 부부끼리 또는 가족끼리. 네, 이제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운동은 발을 손 같이 오른쪽 다리는 어깨보다 더 넓게 벌려주신 다음에 손을 바깥쪽 손을 위로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발을 바깥쪽으로 돌리신 다음에 손은 허리 주시고 힘 주시겠어요? 네. 남자라고 밑에 대시고 손을 위로 동그랗게 해서 잡아주신 다음에 옆으로 당겨주세요. 시선을 하늘 위로 5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예, 아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요. 네, 이제 첫 번째 요가 동작을 했는데 이어서 두 번째 운동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을 11자로 손을 X자 크로스 하신 다음에 돌려주세요.
아, 이게 이렇게 돌리면은 장이 좀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리고 복부에 힘을 주셔야 돼요. 아, 복부에 배가 최대한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이 요가 말고 장 마사지 같은 장에 좋은 운동들이 있다는데 어떤 운동이 있는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서 이런 장 마사지 효과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런 그 복벽을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장의 직접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런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배를 두드린다는 이런 거요? 뭐 여러 가지 뭐 직접적으로 두드리기도 하고 이런 둥그렇게 좀 둥그런 모션으로 통해서 옛날에 뭐 이런 엄마 손 약속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군요, 실제로. 실제로 손은 약속. 아무튼 뭐 요가 동작도 좋고 장 운동도 좋고 뭐 일단은 운동을 하는 것이 몸에 좋은 건 사실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유산균이 살기 좋은 장의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음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유산균을 제대로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의 한 사무실. 연일 직장인과 다를 바 없이 업무로 정신없는 오늘의 사례자. 잠깐만요. 그야말로 전화 받을 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바빠 보이는데 그래도 지친 기색 없는 박미출 씨. 체력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다는데 그런데 몇 년 전 위기는 예고도 없이 불스크를 찾아왔다. 건강을 챙기고 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지방에 출장 갔다 오는 길에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대장암인데 너무 늦었다고 뭐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실에 들어갔고 당시 대장의 5분의 1을 제거해야만 했던 암 수술.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다. 지난 7월 말에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뭐 정상인과 전혀 다름이 없이 똑같습니다. 수술 후 5년이 지난 지금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박미출 씨. 그런 그에게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준 뭔가가 있다는데 평소 단골이라는 한식당. 얼핏 보기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뭘로 드릴까요? 항상 묵떡을 주세요. 정말 그만의 건강식이 있는 걸까? 1시 45분까지는 좀 들어가요. 드디어 나온 특별 건강식. 헌데 그 모습이 낯익다. 김치찌개가 그의 건강 비법이다? 맵고 짠 음식의 대명사 김치찌개. 국물부터 한 숟갈 먹고 외식 메뉴 중 칼로리가 가장 높다는 보상까지 거침이 없다. 재발률이 높은 대장암, 자극적인 음식은 물론 육식 또한 피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그 앞에서 식단 조절은 다른 나라 말, 가리는 것 없이 맛있게 식사 중이다. 암 수술이면 식단 관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만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식사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평상시하고 똑같이 먹어도 됩니다. 식사하다 말고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이번엔 진짜 건강 비법인 걸까? 티백만 넣었을 뿐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물, 정체가 궁금하다. 이 차가 내 건강 비법입니다. 그게 뭔데요? 아티초코차입니다. 그러고 보니 몇 시간 전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던 것이 있었으니 이게 바로 그에게는 산삼보다 귀하다는 아티초코차. 생수를 대신해서 아티초코차를 하루에 2리터는 넘게 마신다고. 과연 아티초코가 어떤 도움이 된 것일까? 장을 25cm나 자르다 보니까 용변을 보는 신호가 왔을 때 용변 볼 때까지 타이밍이 짧아서 실수를 한 적도 있었고 하루 종일
속이 계속 불편하고 무겁고 고통을 떠나서 그런 일상생활의 불편함들이 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을 통해서 아티초크 차를 마셨는데 한 며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장이 편안해지고 변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 아티초크를 즐겨 차로 마시고 있습니다. 아티초크 안 보셨죠?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티초크입니다. 채소라기보다 꽃처럼 생긴 아티초크. 생으로는 안 먹고 삶아서 먹습니다. 먼저 이파리 끝부분에 있는 가시는 제거해주고 끓는 물에 손질한 아티초크와 소금 갈변을 막아줄 식초를 넣고 30분간 삶아준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유럽에서는 고급 식재료라는 아티초크. 꽃술 부분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 제거해주는 것이 필수. 고영양 저칼로리 아티초크 요리 완성. 여기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막상 먹을 수 있는 부분은 10%도 되지 않는다. 과연 이렇게 먹은 아티초크가 대장암에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일까? 이 아티초크에 플락토 올리고당 성분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좋아진 걸로 믿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아티초크의 대장암 예방 및 암세포 억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아티초크 속 플락토 올리고당이 대장암을 이기는 주요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티초크에 다량 함유돼 있다는 플락토 올리고당.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시중에서도 과자, 근육, 유제품 등의 플락토 올리고당이 함유된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치커리, 아스파라거스, 우엉, 콩, 바나나 이들 역시 플락토 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는 천연식품. 플락토 올리고당은 소화가 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 장내에 있는 세균 중 오로지 유익균의 먹이로서 쓰여지게 된다. 영양분이 풍부해진 유익균은 건강하게 증식해서 좋은 장 환경을 만든다. 장내 유용균이 촉진된다는 것은 유해균이 생산하는 그 독소 물질, 즉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우리 몸이 그 염증 반응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먹이가 되는 것이죠.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플락토 올리고당은 우리 몸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플락토 올리고당이라는 것은 그 우리 몸속에서 유용균의 증식을 촉진시키는 프리바이오틱스의 하나로서. 프리바이오틱스라고요? 유산균으로 대표되는 장석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는 아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을 섭취해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 미생물군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천연물이라든지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물질들 그리고 유익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물질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플락토 올리고당이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는 주로 올리고당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이제 우리 사람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되지 않는 그런 성분이면서 유산균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분을 얘기하거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영양분이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물질이라는 것. 실제 유익균과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먼저 시중에서 판매되는 분말형 프리바이오틱스 1g을 첨가한 유산균과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유산균을 비교했다. (37도에서) 48시간을 배양시킨 후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은 유산균과 유산균만 배양한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 유산균만 배양한 군은 70만 마리에서 1025만 마리로 증가했고, 프리바이오틱스 첨가군에서는 70만 마리에서 5650만 마리로 증가했다. 눈으로도 그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은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무려 5.5배 많이 증식한 것이다.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전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양분을 제공함으로써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그 장에 있는 상피세포나 면역세포에 직접적인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 장에 있는 사람의 건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두 가지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프리바이오틱스로 또 다른 효과를 봤다는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다.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2만 평이 넘는 밭농사를 짓고 있다는 정승권 씨.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당뇨병 환자였다. 당뇨병이 그때 당시에 처음에 잴 때는 380이 넘었는데 지금은 완전 정상으로 됐어. 돼지 감자 먹고 완전히 당이 나섰어요. 돼지 감자를 먹고 당뇨가 좋아졌다? 과연 사실일까? 돼지 감자는 프리바이오틱스 함량이 높은 대표적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 감자에 있는 그 이눌린은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의 하나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의 한 종류인 이눌린의 혈당 조절 기능은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그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동시에 장내의 그 기능을 원활히 해서 대장암의 예방과 또 칼슘의 그 흡수를 높이게 함으로써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기능도 같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정승권 씨는 돼지 감자를 차로 끓여 물처럼 간편하게 마시고 있는데, 수용성인 이눌린은 차로 마시면 흡수에 좋다고 한다. 과거 음주와 육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배가 나오고 살도 많이 쪘던 정승권 씨. 돼지 감자로 다이어트 효과까지 봤다고. 그의 현재의 혈당은 얼마일까? 네, 이거 보세요. 83 정상이에요. 공복 혈당이 83으로 정상 혈당이다. 자, 우리 집 옆 보물이네. 매년 돼지 감자철마다 직접 장아찌를 만들어 밥상에 올리는 승권 씨의 아내. 우리 아저씨가 이것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녀가 개발한 돼지 감자 요리만 수십 가지다. 말린 돼지 감자를 요리 전 물에 10분 정도 불려주고 밥과 함께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밥 위에 올려만 주면 초간단 돼지 감자밥 준비 끝. 이번엔 돼지 감자에 갖은 채소를 섞어 노릇노릇 부쳐내고 시원한 돼지 감자 물김치에 새콤달콤한 돼지 감자 무침까지. 돼지 감자 한상 차림,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돼지 감자. 정승권 씨에게는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이라고. 맛은 건강 밥상이 나에게는 최고 좋은 밥상이요. 그냥 진짜 맛있어. 장 건강의 핵심인 장내 유산균. 건강한 유산균을 키우려면 그 먹인 프리바이오틱스에 주목하라.
와우, 유산균에도 먹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유산균 자체를 먹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네. 근데 앞에 나온 음식들은 사실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죠? 잘 모르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기 오셨네요? 예.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약과 음식을 함께 처방하는 요리하는 한의사 유승선입니다. 네. 네, 여기 보이는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꿀에도요. 네.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아스파라거스를 쓸 건데요. 좀 끝부분이 좀 거칠어요. 그러면 주스가 맛이 좀 떨어지게 되죠. 끝부분을 제거해 주시고요. 썰어서 1분 정도 끓는 물에 삶을 거거든요. 물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딱 1분만 끓이는 거죠? 네. 이 아스파라거스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전현무요? 제 후배입니다. 전현무 제 후배예요. 네, 그 사이에 바나나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볼게요. 바나나 자르는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바나나가 또한 장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과일이잖아요. 충분히 익지 않은 바나나에는요, 전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꿀을 넣겠습니다. 10분 끓이신 다음에 두부를 넣고 한번 우르르 끓어오르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어떠세요? 두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콩국수 국물 같은 맛도 나고요. 한번 괜찮은데요? 안 돼, 혼자만 네. 마시고. 그냥 들이켜도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먹을만해요. 고소해요. 고소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기다가 시켜가지고 국수를 말아 먹어도 맛있겠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야, 잘 맞네 우리. 네. 요즘 사실 수능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는 수험생들 장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까지 안 먹습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럴 때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가득가득 들어있고 저칼로리면서도 영양식인 이런 스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먹으면 정말 장 건강에 변화가 금방 올까요? 자, 그게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저희 닥터집하고 20인의 체험단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인 20인의 닥터지바고 체험단. 먼저 장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부터 작성했다. 평소 장 질환이 있었는지, 유산균을 먹었는지 등을 묻는 설문. 그 결과는 놀라웠다. 20명의 체험단 중 무려 16명의 장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복통이 있고 설사가 있고 좀 이런 경우들이 좀 잦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갈수록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를 제 스스로 느끼니까 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들어오는 음식들. 아니,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먹고 또 먹고 20인의 체험단들의 장 속에 신호가 오기를 기다리며 제작진은 음식을 무한 제공했다. 장 속 세균 검사를 위한 체변을 위해서였다. 장내 세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장에 어떤 균들이 살고 있나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 환경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세균들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나의 장 환경은 어떠한지 그걸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제작진은 총 20인의 체험단을 연령, 성별을 기준으로 10명씩 2개 군으로 분류했다. 한쪽은 유산균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하고 다른 쪽은 가짜약, 즉 위약을 섭취하게 했다. 대저군에게 가짜약을 준 것은 먹는 성분이 좋다는 믿음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플라시보 효과와 비교하기 위해서였다. 앞으로 5일 동안 프리바이오틱스와 가짜약을 먹을 20인의 체험단, 그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닥터십하고 제작팀인데요. 아니,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효과 없는데 계속 먹어야 돼, 이거? 아니,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심상치 않은 반응의 사람들. 체험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장을 보고 있는 김설연 주부. 나 요새 나이 들어서 그런지 변 모양도 틀려지고요. 그 규칙적인 것도 좀 깨졌어요. 염소통처럼 똑똑 떨어질 때도 있고요. 또 묽은 변 볼 때도 있고. 주로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다고. 먹기 쉬운 것들, 빠른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것들. 이게 바쁜 현대인의 모습이잖아요. 요즘 또 체험 중이시잖아요. 네. 좀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아직 변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뭐 큰 변화 없는 것 같은데요. 사전 검사에서 상당량의 유해균 발견.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또 다른 체험자가 있다는 것. 다름 아닌 편의점. 편의점 구석에서 체험 중인 류성호 씨를 발견했다. 아니, 여기서 뭐 하시나요? 라면 드시고 계시네요. 네, 좀 지금 출출한 시간이어가지고 출출해서 편의점 내려서 라면 먹고 있어요. 직업보다는 늦게까지 많이 일을 하는데 늦게까지 일하고 나면 밤에 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침에 조금 이제 묽은 변을 보게 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류성호 씨. 어쩐지 표정이 좋지 않다. 계속해서 배를 만지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지 좀 더부룩하네요.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꾸준히 섭취 중이라는 류성호 씨. 체험 중인데 변한 점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처음 하는 거라서 시작은 했는데 효과가 있길 바라야겠죠. 사전 검사에서 대표적인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미검출, 장건강 위험 대상자다. 요가 교실, 낯익은 얼굴인데 하루에 10번 이상 화장실에 갈 정도로 예민한 장이 걱정되어 앞서 정밀 검사까지 받았었다는데 요즘 그의 장 속 사정은 어떨까?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부인 송지선 씨와 함께 부부 요가를 하는 이옥진 씨. 요즘 들어 장이 많이 편해졌다는데 이 요가에는 제작진이 추천한 장 건강을 위한 동작도 포함되어 있다. 앉아서 했던 자세와 우리 비슷하고요. 이걸 서서 해볼게요. 등을 맞대고 선 자세에서 서서히 상체를 숙이고 다리 사이로 손을 맞잡는 동작이다. 이 동작은 장을 이완시켜 기능을 원활히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 운동에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검사 때 중요한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미검출로 장 건강 위험 대상자였던 옥진 씨. 그동안 열심히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해온 옥진 씨 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드디어 5일간의 체험이 모두 종료됐다. 다시 찾아간 류성호 씨 사무실. 정과는 달리 밝은 표정인데 며칠 전까지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졌고 건강식도 챙기게 됐다고. 또 다른 체험단 김설연 씨. 휴대전화로 무엇인가 검색을 하며 창을 보고 있는데 그녀가 고른 것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이다.
체험이 끝난 만큼 이제는 직접 프리바이오틱스 함량이 높은 음식을 사 먹겠다고.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야채, 과일을 중심적으로 고르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속도 편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너무 개운하고 편해서 약간 뒤끝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다면 가짜약인 위약을 먹고 있는 체험단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역 5일차에 접어둔 부부를 찾아가 봤다. 30%. 위약을 챙겨 먹는 부부. 체험 후 장 건강에 변화가 있나요? 약 먹기 전보다는 좀 속이 좀 편해진 것 같고 화장실도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가짜약인 위약을 먹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과연 이들은 변화가 있을까? 또 다른 위약권 체험단인 변범용 씨. 그 역시 꾸준히 가짜약을 챙겨 먹고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약 꾸준히 먹고부터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정말 위약권의 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이제 체험 끝났다. 속이 변한 것 같은데. 이거 받아가세요. 20명의 체험단을 다시 찾아가 변을 수거한 제작진. 다시 한번 장내 세균 검사를 의뢰했다. 체험을 하기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세균을 증식시켜 장내 세균의 변화를 확인해봤다. 과연 5일간 장내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 프리바이오틱스군은 유익균 수치가 월등하게 증가하고 유해균은 감소했다. 반대로 위약균은 유익균 수치가 감소하고 유해균의 수치가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보인 류성호, 김설현, 이욱진 씨. 류성호 씨는 거의 없었던 유익균인 락토바시러스가 검출됐고, 김설현 씨도 또 다른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이 28배 이상 증가했다. 이욱진 씨 역시 락토바시러스가 검출됐고 유해균이 4배나 감소했다. 우리 몸에는 약 100조가 넘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들 또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장내 세균은 제3의 장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장, 건강한 면역을 위해서는 유익균이 많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장질환. 특히 환자에게는 우리 몸속 유익균을 키워 장내 환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유산균을 건강하게 키우는 먹이, 프리바이오틱스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보자. 짧은 기간이었는데 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이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노인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수 시대에 네. 프리바이오틱스를 잘 챙겨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쳐줄 닥터집하고 다음 주에도 꼭 필요하고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관절기에 더 심하게 찾아오는 통증 관절염. 방치할수록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데 살짝만 움직여도 여기가 너무 아파갖고 2년 이내에 80%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관절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요. 무서운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 이게 원래 성경에도 나오는 약재고 조금만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왔어요. 하반신의 중심 무릎 관절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닥터지바고에서 공개합니다.